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학원 교무실입니다. 학원 강사가 수강생에게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강사들이 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분을 못 이긴 듯이 폭행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강의실 안까지 들어가서 다른 수강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뒤통수를 가격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보 사건입니다. 지난해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재수생 아들이 선생한테 두들겨 맞았다라면서 지금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이었고요. 인천 한 학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제보한 쪽은 뭐 재수생이에요. 1년 동안 같은 학원을 쭉 다녔다라는 거고, 일단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이제 학생의 주장이긴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화장실에 이렇게 변기에 들어갔고 휴지를 밑으로 내려놨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가깝게 친해져서 한 1년 동안 다닌다니까 장난삼아 저걸 뺐대요. 저건 잘못했죠. 근데 이거 뭐야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놀라서 다시 집어넣었답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하고 뭐 수업 분위기 평소에도 좋았고 많이 친해져서 그냥 장난 정도로 넘어가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당황하고 화를 많이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죄송하고 제가 그랬다라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다가와서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왼쪽 뺨을 세게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에 그쳤던 게 아니고요. 이거 멍했을 거 아니에요. 순간 그렇게 맞고 예. 가만히 있는데 다시 또 왼쪽 뺨을 세게 때렸답니다. 아니 뭐 장난을 친 건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뺨을 때리는 거는 좀 많이 심한 거 아니에요? 야, 그렇지만 좀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반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학생의 주장하고 선생님하고 이 학원 측 얘기가 좀 다른데요. 피해 학생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더 때리는 걸 막으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선생님 그 손이 선생님 얼굴에 콧줌에 닿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입니다. 학원 원장 입장에서는 아이가 지나친 장난을 쳤고 뺨을 한번 때리니까 선생님을 향해서 학생이 주먹으로 선생님 코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코피가 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 화장실에 CCTV는 없었다고 합니다. 뭐 화장실에 CCTV는 없어야죠. 자, 그런데 피해 학생은 또 손찌검을 당할까 봐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는데 거기서 일단락 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때렸답니다. 네, 피해 학생이 주장에 따르면 학원 선생님이 계속 때리려고 해서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말려줄 것 같다는 생각에 뛰쳐간 건데요. 선생님이 따라와서 복도에서도 계속 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맞다가 교무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교무실에서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이 교무실이죠? 네, 다른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말리는데도 화를 내면서 발로 신체 주요 부위를 차기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도움으로 상담실에 갔다가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이 선생 수업 중에 갑자기 뒷문을 벌컥 열고 저벅저벅 다가와서는 너가 왜 여기에 있냐면서 뒤통수를 손으로 지금 뒤통수. 이렇게 여러 번 내리쳤다고 합니다. 강의하던 선생님이 말리면서 문 밖으로 데려갔는데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안경이 내동댕이 쳐지고 코피까지 났습니다. 당시 교실에 다른 수강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진짜 뭐 휴지를 넣다가 뺀 건 물론 뭐 잘못한 겁니다. 선생님께 친구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1차 폭행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쌍방 간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화장실에 뭐 그거는 이제 다툼이라고 해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복도에서 때리고 교무실에서 때리고 그리고도 2차 폭행으로도 끝나지 않아서 강의실에 와서 저렇게 뒤통수를 때리고 학생이 이제 친구들까지 있던 상태에서 저렇게 폭행을 당해서 뭐 아프기도 했지만 너무 창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3차 폭행 교실에서 있은 후에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실로 가 있어라라고 얘기해서 이제 상담실에 있는 동안도 내내 불안했고 그때 원장님이 오셔서 뭐 수업 있냐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수업 때까지 스터디 카페에 가 있어라.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 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두려웠는데 원장 선생님이 너 아까 그 선생님께 장문의 사과 편지를 써라라는 얘기를 또 했었다고 하네요. 아, 선생님한테 사과 편지를 쓰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학생이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히 곧바로 학원 이 원장한테 전화를 했겠죠. 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수능 사흘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 자체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님과 이 학원 원장의 통화 직접 들어보시죠. 제 자식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먼저 제공을 했고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그래도 내용을 얘기를 해줬어야죠, 부모한테는. 제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학원들한테 연락을 하는 게 맞아요. 왜 연락을 안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할 말은 없는데요.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일단 시험은 끝나고 뭔 시험을 끝내고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양쪽에 주고받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일단 학생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학원 원장님이 수능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니까 일단 그게 더 중요하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해라라고 했다는 거고, 이제 부모님은 지금 통화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 학생이 코피가 날 정도로 맞았다는데 그게 괜찮다고 했다고 병원도 안 보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화가 나고, 게다가 수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학원 원장님은 그래요. 아예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고 예. 수능 사흘 앞이니까 수능 끝난 다음에 얘기하자고 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기억하시네요. 제가 30년 전이죠. 수능 일주일 남기고 고3 때 94년 10월이었습니다. 아직 날짜도 기억해. 수학 선생님한테 제가 진짜 거의 폭행, 그냥 구타를 당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도 왜 맞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능 일주일 남겨놓은 고3 애를 거의 반 죽여놨습니다. 제가 그때 수능 완전히 망쳤거든요. 예? 30년 전 일을 아직 이렇게 똑똑히 기억을 한,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꼭 다루고 싶었어요. 예? 이 내내 이 정말 가슴에 남을 겁니다. 자, 이 아드님은 학원 선생님 맞은 이후부터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수능 제대로 봤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단 하루를 위해 1년을 쏟아부은 만큼 수능은 보겠다고 했대요. 아버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핑계를 하시는 거 아니고 꿀밤한데 이제 제가 박았으면 저도 뭐 그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이게 영상 보니까 너무 심하다 싶어서 고소를 한 상태였고요. 지금도 뭐 아무런 뭐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제대로 뭐 시험을 못 봤어요. 재수를 1년간 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게. 자, 제가 그 30년 전에 맞았다고 하니까 맞을 짓 했겠죠. 저 맞을 짓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박 교수님. 네. 일단은 저는 선생님 어쨌든 뭐 화장실에서 정말 쌍방폭행이 있어서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서 코피가 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또 사실이라면 또 학생은 그 잘못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폭력을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선생님이 먼저 폭력을 썼다는 거. 그리고 지금 대상이 고3인데 고3을 가리키는 선생님께서 처음부터까지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성적인 건 찾아볼 수 없이 너무 이제 막 정말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모습을 저희가 봤다라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학생도 얼마나 이제 상처를 받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원장 선생님 말씀도 저는 잘 안 와닿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학원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라면은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학생한테는 그럼 학생이 이 폭행의 기억이나 이 괴로움을 혼자 안고 수능까지 쳤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능은 더 망쳤겠죠. 그나마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그나마 수능을 그래도 끝까지 치를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 학생 그 후에 밥도 잘 못 먹고 어지럽다 그러고 구토도 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수능도 본래 실력만큼 못 봐서 학교도 내렸었어야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좀 부모님에게도 학생에게도 좀 안타깝고 힘든 시간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재수학원이었거든요. 그 재수생이었습니다. 이게 성인이었어요. 그렇죠. 예? 성인, 물론 지금 뭐 쌍방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CCTV 영상만 보면 일단 학생이 맞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화장실 얘기는 아직 알 수가 없으면 쌍방 주장이니까 CCTV 없고요. 그렇지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계속 때리는 모습도 있고요. 막 발로 차는 모습도 있고 했을 때는 좀 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쌍방으로 지금 폭행 고소를 한 상황이고 일단은 학원 선생님은 검찰에게 15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학원이나 선생님의 사과가 없었고 너무 억울한 심정이라고 학생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